근데 그 늘어나는 시장을 AI의 노동력이 차지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인간의 그렇지. 노동력이 아니라 그렇지. 회사에는 호재이지만 근로자들에게는 호재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정말 AI가 절대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요즘 불안해하고 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게 전통적인 질서들이 다 완전히 깨져버리잖아. 맞아. 뭐 이런 AI뿐만 아니라 뻘이라던가 철옹성 같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너져서 있잖아. 맞아. 우리가 저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제 AI에게 맞아. 대체될 수 있다. 맞아, 그런 맞아.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 맞아. 일단은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화이트 칼라 직업, 컨설턴트를 포함한 그 직업들이 위협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어렵다. 근데 거기에 yes or no 답변을 하자면 당연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대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그 상황들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좀 약간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컨설팅 회사의 계층을 나눠가지고 스펙트럼으로 쫙 나열을 해보면 뭐 일단은 RA가 있고 가장 아래에 뭐 비정규직이지 사실은 비정규직이고 완전 이제 필요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채용이 되는 일시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고 그 위에 주니어 컨설턴트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 컨설턴트가 있고 그리고 파트너가 있다라고 이렇게 네 개로 우리가 분류를 해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좋아. 그래서 일단 RA는 실질적으로 지금 엄청 많이 줄었지. 맞아. 채용이 정말 좀 드물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 엄청 많이 줄었는데 그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그 직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 같고 왜냐면 리서칭 어시스턴트니까 이 리서치 자체를 해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사실 따라갈 수가 없고 아래에 한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주니어 컨설턴트에게 GPT가 붙었을 때의 효용이 훨씬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프로젝트당 RA가 두세 명? 뭐 이렇게 2명 이상씩 거의 있었던 것 같은데 듣기로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였고 정말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하는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고용이 되게 탄력적이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되게 탄력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당장에 해고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고용법 때문에 해고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RA는 그냥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덜 뽑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확실히 숫자의 변화가 눈에 띌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이 정도를 정리하고 그냥 컨설턴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한정해서 해보는 것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요즘 컨설팅이 여러모로 되게 핫한 것 같거든? 정말? 그냥 지원자도 내가 느끼기로는 체감으로는 훨씬 많아졌어.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는 건 확실히 느껴. 예전보다도 더. 완전. 경력직들도 엄청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랑 동시에 전체적인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느끼지 모순적이지 않아? 맞아. 굉장히 모순적인데 직접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떠드는 그 본인은 안티 프레즈해지고 그 클라이언트를 프레즈하게 만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담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수요는 늘고 있단 말이야. 신규 채용도 그렇고 경력직 채용도 그렇고 양쪽 다 되게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는 게 완전 체감이 되는데 뭐 동일 직종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 경력을 좀 깎아서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감수할 만큼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사실 온다는 거잖아. 글쎄. 그게 뭘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물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업계를 뭐 정규직으로서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컨설팅의 기본적인 특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이제 AI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에 뭔가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AI가 등장한 것은
모든 사무직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변화잖아. 그러니까 뭐 컨설팅 펌들에게 AI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모델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픈 도구인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컨설팅이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좀 뭐 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AI 에이전트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결국은 컨설턴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왜? 왜냐하면 인하우스에도 뭐 당연히 전략팀이 있고 근데 사실 뭐 인하우스에 전략팀이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우리를 고용을 하잖아.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AI가 있기 전의 시대에서 어쨌든 그 인하우스의 전략팀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었고 그동안에 쌓아온 데이터 어떤 노하우들이 어쨌든 그 인하우스 팀보다는 훌륭하다는 걸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쓰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뭐 그 레벨에 대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치, 어쨌든 그치.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니까. 맞아. 뭐 다른 부분 당연히 이제 인하우스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돈을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다면 사실 둘의 역할이 아주 겹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활용을 했을 때 낼 수 있는 그 효용이 그들이 어쨌든 뭐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AI 에이전트 이용해서 낼 수 있는 효용에 비해서 따라올 수 없는 갭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 그러니까, 그 말은 오히려 컨설팅이 지금 이대로 유지가 됐을 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의 차이에 따라서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나는 오히려 시장이 쪼그라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건 좀 되게 신기한 것 같다. 실제로 너무 잘하고 있잖아. 맞아. 사실 AI를 뭐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열심히 쓰려고 그치. 되게 비용 노력을 절감이 하지만, 또 크기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아직 AI가 맞아. 컨설팅만큼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고. 맞아. 그리고 어쨌든 결제 구조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좀 경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세상이 빨리 변화하고 AI가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컨설팅 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 조금 늦게 따라오는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생긴 격차가 정말 엑스포넨셜하게 나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이 AI를 활용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다음에 뭐 3, 4년 뒤에 이제 대기업들이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미 생긴 갭을 메우기에는 너무 우리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 그러면 사실은 컨이 대기업에 비해서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시장이 뭐 적어도 더 많이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치. 유지하거나 커질 것이다. 쪼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그 늘어나는 시장을 AI의 노동력이 차지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인간의 그렇지. 노동력이 아니라 그렇지. AI가 인간을 밀어내고 차지하는 부분이 더 커지면 사실상 컨설팅 회사라는 회사 자체는 호재지만 해도 회사에는 호재이지만 근로자들에게는 호재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고 나도 동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아까 RA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잖아. 이거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나는 RA들이 좀 더 쉽게 대체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AI 이상의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컨설턴트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똑같은 논리를 이제 컨설턴트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컨설턴트 중에서도 그런 RA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남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좀 앞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거시적으로 시장 자체는 나는 유지되거나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 말대로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컨설턴트들의 일부분은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좋아. 지금 얘기가 연결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내가 정말 어떤 리서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임플리케이션을 뽑고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주니어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와 바운더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렇지. 물론 그거를 더 넘어서서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시는 리더분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맡은 애초에 그 범위 자체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개인이 아웃스탠딩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그거를 쉐어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는 그 스펙트럼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 파트너분들, 맞지. 시니어 컨설턴트 분들 이런 분들인데 맞지. 사실 주니어들은 그런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만큼 시간을 받았으면 그걸 함양할 수 있음에도 그걸 드러내지 못한 채로 어쩌면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주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막막하지. 나도 이제 너무너무 막막한데. 근데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쨌든 너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존재하는데 노동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론 그렇지. 그치. 뭐 나중에 뭐 30년, 40년, 50년 후의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최소한 그래도 한 10년, 20년 안에는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 당연히 주니어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시니어로 그리고 파트너로 올라가야 하는 주니어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퍼센티지 안에 들면 이 시장 안에서 생존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너 말대로 이 시장에서는 커리어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지. 주니어가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파트너 혼자서 이 프로젝트를 다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가 언젠가는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거를 물려받을 세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 총집약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주니어들, 시니어들을 세대 안에서 몇 명 정도씩은 남겨놔야 하고 분명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몇 퍼센트는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 아무리 AI가 다 대체를 한다고 해도 AI만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꾸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을 넣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터치가 필요한 펌으로 남고 싶다면 그 세대만큼 남겨놔야 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잖아. 우리가 맞아. 그러면 그렇게 그 주니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세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까? 사실은 기존에 요구되던 주니어에게 역량은 이제는 사실 AI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만약에 회사의 판단이라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린 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뭐 파트너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문제가 사실은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변했다는 것도 알겠고 뭐 그래 열심히 하면 이 안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겠지라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럼 어떤 지표들로 그 생존 확률을 내가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회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왜냐면 이미 짜져 있는 그 하이라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니어가 파트너를 따라다니면서 수주를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좀 웃긴 상황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키울 주니어가 누군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됐고. 맞아. 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요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돼서 힘들고 된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인 질서들이 다 완전히 깨져버리잖아. 맞아. 뭐 이런 AI뿐만 아니라 뻘이라던가 우리를 이전에 인풋을 많이 투입하면 응당 따라오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웃풋들이 이제 다 되게 철옹성 같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 무너졌는데 무너질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이게 아닌 다른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편입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화이트 칼라가 어려워서 블루 칼라로 가라 라고 얘기가 나온 게 솔직히 얼마 전인데 맞아. 근데 사실 그들도 대체가 되고 있잖아. 그치 되고 있고 사실은 블루 컬러가 대체가 안 됐던 이유는 피지컬 AI랑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눠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이 더 많이 발달했고 빨리 상용화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 거지. 사실은 피지컬 AI 쪽이
뭐 이걸 따라잡기만 하면 발전 속도를 사실 대체되는 건 또 시간 문제잖아. 문제니까 오히려 더 쉽게 대체될 수도 있어. 탄력성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화이트 칼라가 좀 더 비탄력적인 근무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 고용이 때문에 있어서. 고용 시장의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AI가 절대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냐 물어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근데 뭐 요즘 이거 음성 AI도 나오고 아니 뭐 PPT도 우리보다 더 잘 만들 거고 그게 대체 왜 대체 불가능하냐라고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는 무언가를 전달하고 소통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거가 그 컨텐츠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터치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중간 보고 최종 보고를 할 때 있어서 일단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는 뭐 AI가 다 만들어서 목소리까지 AI가 입혀가지고 뭐 발표를 다 하고 클라이언트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AI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상상이 너무 안 되잖아. 그럴 거면 우리는 이제 쓸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터치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출난 역량을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뻔한 말이긴 하지만 컨설턴트의 중요한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이유는 사실 뭐 AI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해보면 프롬프팅을 굉장히 잘 해야 좋은 답변을 내놓잖아. 사람은 근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은 그래도 난 아직까지는 AI보다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상사가 오더를 내릴 때 있어서 그냥 AI처럼 굉장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긴 프롬프팅을 해서 띡 던지고 너가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좀 업무를 진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좀 인간적인 터치?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파트너들이 혹은 뭐 그런 시니어 컨설턴트들이 주니어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은 역량이 나는 확실히 그런 소통의 스킬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 소통의 스킬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보고 같은 거 할 때 주니어 컨설턴트가 발표를 하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그 프레젠스라는 거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소프트 스킬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왜냐면 하드 스킬 혹은 뭐 구조적 사고라고 하는 것도 사실 AI가 우리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인간적인 터치는 확실히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한참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에는 해자할 수 있다 AI에 대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누군가가 말한 걸 알아듣는 게 있고 말하거나 쓴 걸 알아듣는 게 있고 내 거를 전달하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양쪽의 방식에 있어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을 해봤지만 가장 그걸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게 컨설턴트들인 것 같아. 맞아. 결국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총체를 빠르게 파악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일단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게 최적화가 뭐냐면 항상 되어 있는 것 같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이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화이트 칼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그렇다면 컨설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곳으로 만약에 중간에 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이래도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걸 커뮤니케이션에 잘 녹여서 알아듣고 전달하는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AI를 직업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사실 컨설턴트들이 되게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맞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너가 말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그 양방향이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되게
AI가 던져놓은 정보의 홍수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AI한테 사실 물어보면 답을 정말 많이 줘.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소화해서 간결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건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컨설턴트들이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AI를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쏘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딜리버하는 그런 방향의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연결되는 말이네. 왜냐면 맞아. AI를 활용을 잘 하려면 음.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베이스로 한, 그러니까 어떤 챗 형식의 그런 AI들이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거를 기본적으로 업무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도 AI에게도 우리가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고 맞아. 그들의 준 정보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 또한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인간적으로도 잘할 수 있고 그러네. AI 활용도 잘할 수 있다로 연결이 된다. 또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 알아듣고 전달하는 걸 잘 하기 위한 어떤 소위 말하면 뇌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일도 해봤으니까 일을 하면서 어떤 느꼈던 좀 컨설팅만의 특징?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은 장점? 이런 것들 있어? 완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뮤지컬 산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일들을 했었고 또 사실 체계가 좀 없는 게 특징인 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을 접했기 때문에 예전에 나는 되게 바텀업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을 홍보를 한다고 쳤을 때 그거를 막 탑다운식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을지를 구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밑단에 있는 그러면은 어떤 유튜버한테 연락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처음에. 그치 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어쨌든 컨설팅 인턴을 하고 또 나도 스터디의 기간을 거치면서 좀 탑다운식 사고를 장착하게 된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 놓치는 게 없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미시하게. 맞아. 그래서 예전에 나였다면 그냥 뭐 예를 들어 아까 든 예시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뭐 어떤 유튜버한테 연락을 하지? 이거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만을 생각을 한 거잖아. 홍보의 수단에 있어서. 근데 사실 홍보의 수단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조화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떠오르는 것들만 먼저 뻗기에 바빴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 뮤지컬 산업에 굉장히 컨설팅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 말대로 좀 사고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리고 면접을 보다 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산업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정말 뭐 3분? 빠르면 막 1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내야 되잖아. 그래서 좀 사고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고 근데 그 사고의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막 뭔가 아이디어가 샘솟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쨌든 그 구조화된 데이터들이 쌓여서 좀 유사한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산업, 뭐 어떤 중공업을 처음 내가 접하게 됐어. 그랬을 때 근데 이거 에너지랑 약간 비슷하게 무거운 산업이니까 그때 당시에 썼었던 어떤 틀을 갖다가 이 사고의 틀을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을 하는 능력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AI가 하는 일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유사한 것들 혹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의 자료를 뽑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내 머릿속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 맞아. 보는데 중요한 건 그걸 모르면 어떻게 질문할지조차 몰라. 진짜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봤는데 우리가 질문할 줄조차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게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나는 사실 컨설팅이 이 자체로 되게 매력적인 게 그 뇌의 최적화 효율화, 그 사고의 속도를 높여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준비를 하고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 장벽을 한층 넘어서서 맞아.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서로 잘하고 AI도 잘 활용하는 그렇지. 회사가 있네. 인재로서도 회사가 있고 업 자체에도 회사가 있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왜 수요가 많아졌을까? 계속 이거에도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러네. 우리가 돌아서 이제 결국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산업이 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컨설팅 산업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전에 그런 DT 프로젝트처럼 맞아. AI화 프로젝트를 맞아. 컨설팅이 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모든 회사가 다 AI화가 되기 이전에는 그렇지. 이게 수요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맞아. 그것도 완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 산업 측면에서. 그니까 나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좀 꺼내오자면 어쨌든 나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눠서 이 시장을 보자면 단기적으로 너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회사들의 AI를 최적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